안녕하세요. 사람북닷컴 박재인입니다. 오늘은 이명난청 완치 설명서의 저자님이신 민예은님을 모시고 한번 북콘서트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명난청 완치 설명서의 저자이자 이변한의원의 대표원장 민예은입니다. 저희 책은 너무나 제목 그대로 이명난청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임상하면서 쌓아온 그런 것들을 잘 녹여낸 책인데, 우리가 귀는 평생 써야 돼서 노인 삶의 질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명난청으로 고생하고 이렇게 헤매시는 분들이 참 임상 현장에 너무 많다라는 걸 절감하게 되고, 또 저희가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치료하고 연구하고 고민해 오면서 진짜 환자와 함께 울고 웃으며 이렇게 만들어 나갔던 그런 내용들을 조금 담아서 저희 안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쓰게 되었습니다. 이명난청이라는 그 질병 자체가 사실은 되게 소홀히 여기고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뭐 귀를 어떻게 치료하겠어.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었고, 저도 귀에 대한 질환을 좀 방치하고 지나갔던 적이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임신 중에 이제 양쪽 귀가 물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멍한 상태로 제가 한 4개월 정도를 지냈거든요. 근데도 제가 병원에 사실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뭐 이러고 이제 넘겼는데, 이 책 보면서 되게 조금 두려움과 무서움이 생기면서 오늘 여기서 저는 진료를 받고 가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평생 쓸 귀라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병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보토크쇼를 통해서 좀 낱낱이 병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저자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우리 민예은 저자님이 한의사가 된 계기가 또 특별히 있으시더라고요. 그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의사가 된 계기는요, 사실 저는 아버지께서 한의사여서 보통 아버지께서 한의사인 분들은 다 자식을 한의사를 시키고 싶어 하세요. 진짜요?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아버지 의료봉사 활동에 항상 따라다니는 꼬마 여자애가 저였고 이랬는데, 그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환자들 막 이렇게 보고 하니까 사실은 좀 질렸다고 해야 되나? 그쵸. 네네. 안 하고 싶다. 맞아요. 라고 해서 실제 전공을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19살 때랑 20살 이렇게 두 번의 연속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원인 모를 두통으로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진 때가 있었어요. 와, 진짜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진로를 두고 한창 사춘기에 이제 부모님이랑은 이렇게 멀어진 상황에서 원인모래 두통 때문에 정말 학업을 지장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고, 학업에 지장이 온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꿈이나 나의 앞으로의 진로나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두통 때문에 정말 진통제 하루에 8알, 10알씩 먹어보고 막 이렇게 다 했는데 참 낫지 않았었는데, 그것이 이제 억지로 끌려간. 네, 아버지에게 끌려간 거군요. 네,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네. 그때 이제 처음 다른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진짜 일상에서 딱 무너져 있을 때, 그때 딱 치료를 받았을 때 저한테는 인간은 다 누구나 본능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쵸. 본능적으로 내가 이제 살았구나, 이제 살겠다라는 그런 운명적인 감각을 만남이구나. 만나게 되면서 내가 아버지가 한의사여도 되게 이 가치를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누군가에게는 이 가치가 정말 다시 내 잃어버린 일상을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되겠다. 그 터널을 딱 끝내는 어떤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경험을 사실 재생산하는데 나는 나의 직업을 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때부터 아예 오랫동안 이제 외면했던 한의사의 길을 새로 택하게 됐죠. 근데 지금도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누군가의 일상이 무너진 상태로 여기 또 오실 텐데, 그때 나는
나의 그 경험처럼 누군가의 인생에서 진짜 큰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또 그들의 일상을 다시 되찾게 해주는 너무나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한의사라고 하신 거에서도 또 되게 어릴 적부터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경험들이 네.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경력이 기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한 사이클을 조금 더 빨리 지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사실 그런 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약재나 침 놓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한의대생 이전부터 네. 이미 체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 공부하는 면에서는 이제 막상 한의대 들어갔을 때에는 나는 정말 많은 분야가 있고 환자들이 뭐 아픈데도 정말 많은 데가 있는데 진짜 어떤 한 부분에서 내가 정말 진짜 이제 살겠다라는 생경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는 저는 되게 범위를 좁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네. 저는 저희 평생 만날 환자들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많은 것들을 다 치료하는 한의사보다는 엄청 분야를 좁혀서 그 분야만큼은 진짜 날카로운 송곳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보통 그 한의사가 되고 난 이후의 한의사들은 이제 내가 전공을 뭘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저는 아예 그냥 딱 처음 정해놓고. 그 한의대생이 된 그 1학년 때부터 아예 좁혀서 생각을 해오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전국에 계신 은사님들 찾아다니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항상 뾰족하게 타겟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약간 이명난청이라는 하나의 특화된 부분에 네. 되게 집중해서 이렇게 진료 과목을 만들어낸 게 한의원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사람들에게 각인이 잘 될 수 있는 되게 성공 요인이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명에 대한 발생 원인이 어떤지 제가 궁금한데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명의 원인은 참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기전만 그래도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기전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는데 소리가 듣는 이 파동을 귀 안으로 들어와서 전기 신호로 바꿔서 뇌에 전달해서 그걸 인지하게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소리에 있는 파동 에너지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런 장비랑 똑같거든요. 장비도 그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렇죠. 제가 지금 하는 목소리가 저 화면 안에 잘 안 담기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귀에서도 내 파동 에너지가 원래 뇌로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나는 원래 이 소리를 잘 들었어야 되는데 그 소리를 잘 못 들으니까 뇌에서는 보상 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그 부분은 거기 왜 전기 신호가 제대로 안 오지? 그 신호를 더 민감하게 느껴야 되겠네 하면서 새로운 어떤 신호를 이렇게 보내게 되고 그것을 우리 귀에는 이명으로 들리게 돼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 유모세포라고 부르는 네. 파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기적 신호로 바꿔서 뇌에 전달해주는 그 세포가 손상을 입었을 때 이명이 가장 많이 들린다. 그래서 그 손상이 어느 정도 손상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또 다르고 어느 범위에 따라서도 다르고 아예 죽었는지 아니면 적당히 지쳐 있는 건지 그리고 근데 아예 살아있는데 잠깐 뇌가 가민해진 건지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이명의 이런 단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진단되는 게 조금 궁금한데요. 그런 어떤 그 경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단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청력 검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서 제대로 소리가 신호가 전달되고 있냐 아니냐를 먼저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명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명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와 비슷한 정도의 소음을 들려줬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가려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역으로 이명 이 정도
정도 소리에 가려지는 정도의 에너지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역추적해서 알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명이 우리가 실제로 뭐 교과서상으로나 이론상으로 정말 여러 가지 표현들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순음인지 아니면 혼합음인지 잡음인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한 개의 음만 들리는지 여러 개의 음이 같이 들리는지 아니면 윙윙윙윙 돌리는 소리가 들리는지 네. 아니면 심장 박동tung 하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는지에 따라 그런 양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명 소리를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쪽에 이제 워낙에 이제 그 환자들 치료한 경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시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질병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진단이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느냐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지고 치료의 어떤 그 시기도 달라지고 그리고 예,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법들도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민혜은 저자님의 이 한의원 반드시 꼭 와야 되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난청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난청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저는 사실 그냥 이름만 듣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어떤 증상을 난청이라고 말할까요? 난청. 그러니까 진짜 귀 질환은 자기가 경험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몰라요. 정말 네. 생소한 분야라는 걸 네. 많이 저도 오히려 더 피드백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데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난청에도 종류가 진짜 많아요. 갑자기 자고 일어나는데 한쪽 귀가 안 들리는 돌발성 난청. 네. 를 읽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점점 소리가 안 들려서 우리 어른들 보면 보청기를 끼시거나 이렇게 목소리 크게 내시는 분들, 네. 이렇게 가능기가 먹었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노인성 이명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젊은 분들이나 뭐 나이 든 분들이나 상관없이 이제 소음 때문에 직업적인 소음 때문에 이제 난청이 오는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하죠. 실제로 음악 하시는 분들이 그 스피커로 작업을 많이 하시고 되게 큰 소리를 많이 듣는 것들이 좀 귀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간혹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치료가 가능한지는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 청력이라는 거는 그냥 한 번 잃으면은 계속 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어떤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청력이 한 번 떨어지고 예를 들어 유모세포가 한 번 손상되면 아예 복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실제로 많이 이론적으로 나와 있었는데 근래에 이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조건이 됐을 때에는 기능이 어느 정도는 좀 좋아질 수 있는 회복의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근거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고, 사실은 귀 하나의 질병으로만 본다면 정말 진짜 얘가 지금 낫냐 안 낫냐만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귀는 사실은 우리 몸과 따로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여서 이 귀에 혈액순환을 보내주는 것도 내 몸이고 네. 산소를 보내주는 것도 내 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범위를 늘려서 귀뿐만 아니라 뇌에 있는 부분, 그리고 몸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치료를 해줄 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치료의 범위에서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뭔가 방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그런 돌발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탁 증상이 바로 느껴지니까 그런데 노인성 난청 같은 경우는 서서히 그런 증상들이 나니까 귀도 어떻게 보면 정기검진 같은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정기검진 안에서 뭐 청력검사 간단하게 뭐 5분, 3분 안에 하는 그런 청력검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말이나 이런 일상 속에서 TV 소리를 조금 더 높이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환경적으로 이렇게 느껴질 때는 저는 좀 자세한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귀에 대해서 조금 문제성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비행기를 탈 때나 이럴 때 저는 고막이 막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들이 많이 있고, 이제 약간 그 이퀄라이징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약간 스킨스쿠버 같은 거를 도전한 적이 있었는데 이퀄라이징이 전혀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포기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귀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었고, 엄마도 이제 이명이나 이석증 같은 것들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 이게 약간 유전적인 건가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실제로 그런 발생률이 좀 많이 있나요? 네네. 귀는 정말 가족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젊었을 때부터 귀의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어머님, 아버님이 이미 귀 질환으로 많이 고생하셨던 분들이고, 고생한 걸 봐왔기 때문에 더더욱 불안한 마음으로 저희 병원에 또 많이 오시게 되는데, 아무래도 귀의 구조가, 특히 귀는 다른 것과 다른 기관, 뭐 눈이나 코와 다르게 혈관 구조가 조금 특이해요. 혈관 구조가 특이해서 혈관 구조가 그 어떤 메인 도로, 산소와 혈액을 공부하는 메인 도로가 이렇게 막히게 되면 정말 순환이 어려워지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만큼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한 번 손상이 되면 또 이제 복구하기가 많이 어려워서 그래서 귀 질환이 많이 취약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혈관의 구조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유전적인 닮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무래도 가족력은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방송 보시는 분들 계시면요, 실제로 만약에 그 부모님이나 위에서 이제 유전적으로 그런 질환을 좀 겪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진 받으시고 이제 좀 내 청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미리미리. 네, 미리미리.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석증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정말 최근에 이석증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셔서 거의 아파서 계속 토할 것 같고 막 일어나지도 못하고 음식도 못 드시고, 그래서 진짜 큰 병에 걸리신 거라고 생각하고 도대체 원인이 뭐냐 진짜 백방으로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비인후과가 가가지고 이석증이란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좀 나아지시긴 했었는데 이 병원을 알았으면 먼저 모시고 왔을 텐데 네, 근데 그 증상이 되게 약간 심각할 정도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석증이 정확히 뭔가요? 이석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안에, 귀 안에는 평형을 담당하는 구간이 있는데, 평형을 담당하는 구간에 잘 있어야 되는 그 돌이 바깥으로 딱 빠져나와서 굴러다니니까 나는 실제로 회전하고 있는 게 아닌데 계속 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지럼증을 느끼고 토할 것 같다고 하시고. 그렇죠. 심하신 분들은 자다가 이석증이 딱 오게 되면 아예 오바이트를 하면서 잠을 깨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공포스럽긴, 사람에 따라 이제 다르지만 너무너무 누군가에게는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이석증은 사실은 특히 뭐 당장 지금 내가 이석증 증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꼭 저희 병원 아니셔도 되시고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응급실이나 아무 데나 가셔서 치환술, 교정술 해달라라고 하면 그 순간적으로는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 순간 가라앉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거 집에서도 제가 그런 영상들 많이 찍어놨는데 집에서도 이걸 미리 알고 계시면 할 수 있어요. 5분 정도 안에. 정말요? 네, 할 수 있는데 이석증은 뭐가 문제냐면 재발이 문제인 거예요. 한 번 그렇게 되면 좀 연약해지는군요. 네, 마치 우리가 무슨 액세서리 그 여자들 액세서리에 한번 끊어지면 자꾸 그거는 빠지잖아요. 큐빅 하나 빠지면 되돌려놔도 또 빠지고 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석증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저의 의견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재발이 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막상 이제 이석증이 일어났을 때는 치환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1차적으로는 이제 안정을 시킬 수 있지만 재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석이 있는 그 이석과 또 이석이 결합된 그 부위에 결합력 자체가 좋아져야 되는데 결합력 자체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결국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귀 자체가 튼튼해져야 되거든요. 귀 건강이 귀 자체가 튼튼해지고 거기에 이미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이나 활성산소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 이렇게 잘 해결이 되고 예쁜 모양의 돌멩이가 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발이 안 되는 차원에서 이석증은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이석증이 왔던 환자분들이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명난청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임상적으로, 빈도적으로. 그래서 내가 한 번이라도 이석증을 겪었다라고 하면 특히나 더 귀 건강에 평소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를 바로
모시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워낙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보셨잖아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이런 치료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너무 많아서. 이명난청으로 불편하신 정도가 사람에 따라서 진짜 많이 다른데, 제가 만났던 또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은 정말 이명난청으로 삶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때로는 의료진을 너무나 힘든 마음에 협박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낫게 해주면 뭐 이거 낫지 않으면 나는 뭐 죽어버릴 거다. 그리고 뭐 너무 이해가 되고 그만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많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병원 저 병원 당연히 전전하셨고요. 네. 전전하시는 동안 직장 뭐 당연히 다닐 수 없었고 그런데 이제 너무 이 유병 기간이 오랫동안 힘들어하다 보니까 아내분은 아내분대로 이게 보이는 질환이 아니라서 그쵸. 힘든 건 알겠는데 너무 맨날 이제 옆에 있는 맞아요. 사람이 아파하면 사실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여도 너무 힘들죠. 쉽지 않아서 네. 그래서 초반에는 왜 또 이번에는 여기를 오려고 하냐 하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반대하셨다가 네,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치료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한 10년 된 이명이었거든요. 네, 10년 된 이명이었는데 이제 한의학적으로 진단했을 때 이명 발병과 그 한의학적인 몸의 상태가 너무나 잘 커플링, 잘 원인과 결과가 잘 나왔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치료가 되어서 정말 아예 완벽하게 없어져서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간 케이스인데 그분 특히 저에게 협박 강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협박한 만큼 또 나중에 감사함도 전하셨나요? 네네 감사함을 너무 많이 전해주시고 네. 그분도 기억이 많이 남고 진짜 정말 많아요. 이 질환은 너무나 어려운 질환이라서 사실 의료진들도 뭐 한의사든 의사든 네. 많은 의사 선생님들도 사실 이 환자분들이 다루는 고통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 이걸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허들이 좀 네, 높다. 있거든요. 네. 저라는 사람 자체가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더 많은 희열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네. 느끼는 편이어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그런 너무나 어려운 케이스들이 이제 극복된 사례여서 그 병에 대해서는 다 하나하나 너무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만큼 정말 크게 보람도 느끼실 것 같고 맞아요. 아까 본인의 그런 어떤 그 질병이 있었던 사례처럼 실제로 나도 진짜 일상을 놓고 싶고 진짜 나 이렇게 고치지 못할 거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럴 정도로 얼마나 큰 고통을 가지고 온 환자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정말 건강하게 일상 돌아가는 모습 보면은 나 진짜 한의사하기 잘했다. 네. 아빠 말 듣기 정말 잘했다. 이 생각 정말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은 나는 귀 건강해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귀라는 것도 건강을 계속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또 습관도 잘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 책에서 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습관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또 얘기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당부드릴 게 너무 많은데 이제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소음 공격으로부터 우리 귀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이어폰 안 끼는 사람이 소리도 엄청 크게 듣죠?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0분 이상 이어폰 꽂고 있지 않기. 그리고 특히 우리가 전체 볼륨의 60% 이하로만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보통 언제 깨지냐면 지하철이나 큰 이렇게 외부 소음이 많은 곳에서 나만의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으니까 소리를 더 키운단 말이죠. 맞아요. 그때 이제 귀가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피해 주셔야 되는 습관이고 네. 또 이제 밤에 ASMR 듣는다고 맞아요. 귀 꽂고 자잖아요. 자는 거 그것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많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정말 많이 이제 관리해 줘야 되는 거는 일단 우리 몸적으로는 수면이에요. 수면 자는 동안에 이제 많은 것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특히 귀 질환이 나이에 비해서 빨리 온 환자거나 아니면 나이에 비해서 너무 심하게 안 좋은 환자분들은 대부분 잠에 문제가 있어서 이 수면 관리 되게 많이 잘 해주셔야
해주셔야 된다. 내 귀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귀와 코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염 이런 거 많이 방치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치료하셔서 귀까지 무리가 오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호흡기, 면역력 관리 해주시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뭐 영양적인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요. 맞아요. 지압법도 있고 호흡법도 있고 너무 많은데 너무 가르쳐주실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 책 이명난청 완치 설명서, 이 책에 정말 많은 솔루션들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병원에 오시면은 또 이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또 많이 알려주시고 또 여기에 맞는 약 처방도 또 해주실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실제로 그 한약 처방을 받아서 한약을 먹으면서 조금 회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나요? 네, 맞아요. 특히 한약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 실험적인 연구로도 많이 나와 있고 우리가 실제로 귀의 유모세포들이 일부러 손상시킨 상태에서 한약을 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그 유모세포의 영상을 찍었을 때 네. 한약을 준 그룹에서 훨씬 더 그 이독성 약물이라고 하거든요. 그 유모세포를 손상시키는 그 환경으로부터 훨씬 귀를 많이 보호해주고 재생시켜주고 수도 보존해주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들이 실제로 연구로 나와 있고 환자분들이 좋아지는 것도 사실 귀가 좋아지는 데도 너무나 중요하고 귀를 좋아지게 하려면 내 몸의 회복력이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그 회복력을 올리는 차원에서도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그 방송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됐어요. 벌써? 그래서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되게 빨리 지나가죠. 그래서 우리 이비한 한의원에서 지금 현재 진료를 다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환자분들이 우리 원장님 찾아서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이 한의원에 대한 어떤 장점 같은 것도 방송 통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의원에 대한 장점이요? 네. 저희 한의원에 대한 장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많이 집중했었던 거는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일 100명씩 이 질환 환자만 오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네네. 뾰족하게 네, 오기 때문에 사실은 환자분들에게 정말 이 질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잘 트레이닝된 팀이 함께 한다. 그래서 그 팀이 우리 환자분에게 어쩌면 이 병을 극복하고 완치까지 이렇게 졸업을 하는 데까지의 동반자가 되어드린다. 그런 것들을 뭐 의사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쵸. 의사 뭐 저희는 당연히 훈련되어 있어야 되고 그 팀 전체가 그렇게 환자분의 처음부터 졸업까지 전문가 팀이 함께하는 것이 큰 장점이고 또 환자분들께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래 다닐 수 있어야 되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잠깐 상담받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완치까지 이렇게 쭉 같이 가줄 수 있는 그런 동반자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또 저희 병원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명난청의 어벤져스 같은 팀들이 여기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비한 한의원 또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또 책을 이렇게 내다 보면요. 책을 내고 나서 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 이 부분 좀 넣고 싶었는데 내고 나니까 또 생각났네.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아쉬웠던 부분, 책을 통해서 조금 못 전달했던 부분이 있다면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사실은 저희가 원고도 없고 막 이랬지만 이게 완치 설명서니까 최대한 저는 의학적 지식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까지 연구해온 거 뭐 이제까지 공부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 그런 것들을 다 넣고 싶었는데 사실 이제 이건 일반 대중들을 그쵸, 위한 대중서니까. 책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 또 다시 다 빼고 최대한 쉽게 이제 무슨 용어 하나도 어떻게 하면 대중들한테 더 이해할 수 있게 할까 해서 최대한 쉽게 하느라고 이제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을 많이 넣지는 못했던 것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고 조금 아쉽고 이게 또 이만큼밖에 되지 않아서 원래 우리 원장님 원하신 거는 책이 한 이 정도의 두께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첫 책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쵸. 또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만들어가고 있는 가치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은 또 책으로 계속 담아보려고 하니까요. 네. 또 후속작도 잘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그 채널을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튜브. 그래서 네. 이 책과 더불어서 또 유튜브도 함께 보시면 아, 도움이 네.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소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유튜브 채널 먼저 제 개인 채널로는 네. 네, 개인 채널로는 미니보감이라는 네,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예은 한의사의 내 몸에 보약이 되는 시간이라고 해서 미니보감이라는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저희 병원에 저희 이비안 TV도 우리 이비안 TV에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들, 우리 원장님들 모두 다 나오고 있으니까요. 또 거기에도 더 자세한 내용들, 또 이 책에 다 담지 않았던 내용들까지 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소감 여쭙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 네. 그니까요. 제가 이렇게 듀얼로 네. 하는 거는 진짜 인생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영광이네요. 인생 처음이어서 어떻게 잘 나왔는지 어쩌는지 진짜 모르겠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재밌게 잘 녹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항상 제가 이 책이든 제 병원의 의료 서비스든 간에 정말 항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건 제가 이비안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의 삶이 이제야 비로소 안정을 찾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저는 항상 오늘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이명 난청 완치 설명서 많이들 읽어봐 주시고요. 이비안 한의원 그리고 민예은 저자님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